어느 순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몸이라는 게 생존과 번식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MZ세대 사이에서 바디 프로필 찍기가 유행인데 혹시 바디 프로필 관련해서 뭐 들어보신 거 아시는 점 있으세요? 네, 저는 아직 안 찍었습니다. 네, 언제부턴가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성으로 연예인으로 살아남으려면 TV 화면에서 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그 초콜릿 복근을 보여줘야만 마치 이 나라의 남성 연예인인 것처럼 그것도 안 하고 TV에 나오는 거는 직무유기 수준의 아니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런 수준이 된 걸 저도 이렇게 보고 느낍니다. 사실 그 진화론적인 시각으로만 봤을 때 신체 기능이 더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사람들은 몸을 키우는 거에 관심이 급증하는 걸까요? 과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게 우리가 갑자기 수렵 채집 시대로 돌아간다, 그럴 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처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야생에 그냥 던져졌을 때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건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거의 몸 만들기를 위한 몸 만들기가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몸 만들기 하면서 어느덧 남성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원래 몸 만들기를 시작한 건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현대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그 몸매가 과연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정말 생존에 유리한 그런 몸매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존재잖아요. 물론 뭐 육아가 꼭 여성의 임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엄밀하게 생물학적인 차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성이 아이를 낳는 존재고 여성이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존재고 뭐 이러면 과연 지금 현대 여성들이 추구하는 몸매가 본연의 포유동물 암컷의 기능에 충실한 그런 몸매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몸이라는 게 생존과 번식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얘기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남성은 살이 쪄본 역사가 없어요. 우리 25만 년 역사에 남성들이 출렁출렁하는 배를 튕기면서 살았을 시절은 절대 없습니다. 그 옛날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제법 음식다운 음식을 얻게 되면 뭐 그냥 배가 터져라 먹고 또 며칠씩 굶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커지고 하는 이 진화를 겪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은 아무리 춘궁기를 맞아도 젖을 먹여야 되는 아기를 갖고 있으면 아기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의 일부만 자신이 살아가는 데 사용하고 가능하면 아껴서 축적을 해놨을 거라는 거죠. 현대 우리 비만 연구하는 진화의학자들, 다윈의학자들은 그거를 알뜰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Thrift gene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는 유전적 성향이 진화했을 거라는 거죠. 들어오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성향이 아니라 가능하면 아끼고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를 어딘가에다가 축적해 뒀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써야 될 시절이 올지도 모르니까. 대한민국도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춘궁기라는 걸 우리가 겪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해서 그걸 저장해 놓고 먹다가 보면 아직 밭에서 뭐가 나기 전 그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먹을 게 부족해지는 시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무렵에 봄에 굶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그 시절에 살아남으려면 에너지를 축적할 줄 아는 유전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들은
아마도 반복되는 그 춘궁기를 잘 견뎌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아서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그걸 쌓아놓는 이거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에요. 그걸 잘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인류의 역사에서 살아남지 못해서 돌아가신 거고요. 그걸 잘하는 분들의 자손들이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먹는 건 옛날보다 훨씬 풍성하게 먹는데 잘 안 움직이시니까 축적할 게 많아진 거죠, 옛날보다. 옛날에는 뭐 차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 다녀야 되고 육체노동을 늘 하던 그 시절에는 들어오는 것보다 써야 되는 게 훨씬 많으니까 웬만한 분들이 다 말랐었잖아요. 그게 불과 우리나라에서 한 3, 40년, 4, 50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과체중이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살아남았고 그분들이 생존에 성공하고 그분들이 번식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다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저는 제법 잘 먹는데 살이 좀 안 찌는 타입인데 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명히 제 조상들은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살아남은 몇 분의 저는 자손인 거죠. 현대인이 비만에 시달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깡마른 몸매를 선호한다는 건 참 진화를 역행하는 행위죠. 근데 그게 적어도 서양에서는 허리는 찰록한데 젖가슴과 엉덩이는 또 상당히 잘 발달된 그런 여성을 또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성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몸매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적어도 가슴에 관해서는 조형물을 막 주입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크기를 키우는 뭐 이런 일들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의 많은 분들은 몸매 걱정하시면서 자식도 안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몸매를 갖추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아이를 잘 안 낳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진화생물학자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집착하는 지금의 행태가 과시욕 이런 거랑 연관이 있진 않을까요? 근데 그 과시욕이라는 게 뭘 과시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연구를 했거든요. 왜 여성들은, 인간 여성은 가슴이 발달했을까? 같은 영장류 중에서 침팬지 수컷들이 침팬지 암컷을 바라보면서 젖가슴이 폭만한 침팬지 암컷을 막 선호하고 흠모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로지 인간만 그래요. 호모사피엔스만. 호모사피엔스 남성들은 호모사피엔스 여성의 젖가슴에 굉장히 꽂혀 있잖아요. 여성들의 젖가슴을 상상하고 그 아름다움에 막 이렇게 도취돼서 사는 이 동물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영장류가, 그렇지 않은 유인원이 더 이상한 거예요. 젖가슴이 잘 발달돼 있다 하는 거는 내가 저 여성을 통해서 내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아이가 잘 생존할 거라는 걸 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겠죠. 드러난 젖가슴의 크기와 실제로 분비하는 젖의 양이 꼭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뭐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인간은 어느덧 단순히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의 성적인 매력으로서의 가슴, 이게 남성의 관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의 관점에도 중요한 이슈가 이미 돼 있나 보다 하는 것쯤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진화적으로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도드라진 가슴이 필요 없는 연령이 됐어도 왜 여성들은 거기에 집착해야 될까? 이렇게 간단한 설명이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생태계에서도 뭔가의 과시를 위해서란지 그렇게 하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례라던가 그런 사례는 없죠. 예를 들어서 숫사슴의 경우에
대단하잖아요. 근육도 좋고 뿔도 아주 아름답고. 그런데 그 정도를 우리 인간적으로 환산해 보면 적당히 좋은 몸매인 거예요. 야생동물들이 만약에 체육관에서 열심히 몸매를 만들고 있는 남성들을 창문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본다. 정말 이해 안 될 거예요. 저건 과잉이죠. 제가 아는 모든 야생동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뛰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는, 살아남기에 충분한 정도의 근육을 갖고 있는 거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근육의 굴곡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야생동물 수컷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짓 하는 수컷은 아마 생존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 탈락하겠죠. 우리 인간 사회의 완벽한 조각작품과 같은 몸을 만드는 남성들은 만약에 야생에서 산다 그러면 거의 다 도태될 사람들이죠. 근데 꼭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서양의 남성들도 전 세대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몸매 만드는 열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대부분의 남성이 확실히 균형 잡힌 몸매를 갖추려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건 분명한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것 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너무 지나친 게 항상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런 식으로 사회가 움직여 갈까? 저야 평생 진화를 연구한 사람으로 생물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인간 사회에서는 종종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과시, 남을 의식하는 이런 일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절대로 진화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자연계의 수컷 동물들의 2차 성징들이 저렇게까지 진화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영어로 얘기하면 runaway selec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종종 저는 고삐 풀린 선택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연계에 있는 수컷의 2차 성징들을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성징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숫공작의 그 꼬리 깃털, 그 깃털로 날아다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암컷이 그걸 선호하니까. 그게 선호받는 과정에서 계속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죠. 실제로는 그런 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식동물에게 잡혀먹는 일까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일부는 잡혀먹지만 살아남은 일부는 암컷들에게 끔찍하게 매력적인 존재가 된다. 그러면 암컷은 그걸 갖고 있는 그 수컷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저런 수컷과 짝짓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또 다른 암컷들도 나처럼 선호할 것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도 그런 과정에 있나? 지금은 지나친 근육질 몸매를 가진 남성을 선호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계속 움직여가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가는 과정일까? 그건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여간 뭐 주변에서 하도 몸매 관리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이 나이에도 저도 요즘은 나도 뭐 운동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저는 그냥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기로 했고요. 초콜릿 복근은 없지만 출렁거리는 배도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통틀어서 제 생애에 가장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 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냥 시간 날 때 스트레칭 정도 그냥 조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재미님들이 몸매에 대해서 뭐 그 정도로 용서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고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